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SAT 리딩이나 지문들을 풀 때 시간이 모자라는 학생들을 위한 꿀팁이 되겠어. 이거는 솔직히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원래 영어를 이해를 못해서 느리게 읽는 것은 방법이 없다. 열날이 공부를 하고 단어 실력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웬만큼 내가 키워서 공부는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시간이 모자라서 막 뒤에로 후닥닥 다 찍는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9년 한 사람이 어떤 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한 몇 가지가 있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디오를 했습니다. 준비됐어? 막 열날이 막 노트 적고 이런 거 없어. 왜냐면 여러분은 천재니까 한번 딱 들으면 딱 알잖아. 일단 시작할게. 간다. 뿅. 비디오를 요렇게 녹화를 하고 여기서 또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자막 처리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노트 보기가 쉬우니까 그 카메라 각도까지 맞춰가지고 준비를 섬세해. 자, 일단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여기 화면 아래 컴퓨터가 있거든. 보면서 좀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걸 다 외워서 하기는 복잡성이 있어. SAT 리딩은 시험이 몇 개 나와? 지문이 총 6개 나와. 근데 시간은 52개의 문제 65분. 지문은 이론상은 6개야 6개인데 실제로는 4개가 인디펜던트한 그 지문이 4개가 나오고 뒤에 2개짜리는 짧은 거야. 연락 짧은 거가 합쳐져서 연결성 있는 거. 뭐 이거를 읽고 이거를 읽고 이 2개가 이렇게 1부 2부인 것처럼 비교 평가하는 붙어있는 지문들 있잖아. 그게 있어서 6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네는 짧아 일반 지문보다. 근데 합쳐서 통틀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원래 하나씩 따로 나오는 건 4개. 그건 이해되지. 또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냐를 얘기를 해보면은 3개,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US and World Literature. 그래서 Literature Passag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cial Science. 세 번째는 그냥 Natural Science.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어느 게 떨어져? 유학생들,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리터처가 속도가 떨어진다는데 that's not a surprise. 리터처가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야. 자, 그러면 내가 3개가 다 떨어져 하면은 I don't know. 그냥 전체적으로 영어가 좀 힘든가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떤 사람들은 사이언스가 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셜 사이언스가 힘든 경우도 있고 리터처가 힘든 경우도 있고. 자, 2개는 괜찮은데 하나는 힘드냐 이런 패턴을 찾으란 말이야. 본인이 어느 게 강하고 어느 게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것만 더 이제 하루에 뭐 3시간을 공부를 하면 한 2시간은 내가 더 취약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투자 시간 대비 방향이 잡히니까는 좋은 면이 있겠지. So find that out first. 다음에 문제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이 더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읽고 ABCD 읽고 또 읽었는데 자꾸 시간을 더 잡아먹는데 그러고 찍었는데 틀리는 거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분석을 해놔도 그런 유형 타입만 더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고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나한테 제일 골칫덩어리, 제일 시간 많이 뺏어먹는 유형이 뭐냐를 찾아내자. 여기 화면 옆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SAT 리딩에 나오는 전체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냥 제목 문제에서 내가 제일 시간 소비가 많은지, 아니면 에비던스 파인딩인지, 아니면 라인 레퍼런스를 묻는 건데 읽었는데 그 라인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도 결국엔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쓰는 스타일을 묻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바꾸면 어떻게 바꿀래요? 작가의 의도가 뭔가요? What does this sentence infer? 이라는 inference 문제가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그래프나 차트나 이 그림 나오는 유형 지문이 딸려있는 게 있잖아. 거기에서 시간을 뺏기는 거지. 여러 가지 타입들을 옆에다가 제가 자막을 돌려줬지만 그 궁금한 것들은 퍼즈 해가면서 전체 타입은 이 다른 비디오에서 SAT 리딩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 그렇지만 이런 유형 중에 내가 공통적으로 계속 내가 꾸준히 계속 틀리는 게 뭔지는 분석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거는, 편안하게 느끼는 거는 어떤 건지, 아니면은 내가 계속 이거는 좀 불안해하는 건 어떤 유형인지 해서 거기를 더 발전을 시켜야지. 그래야 시간 속도가 올라올 테니까. 자, 52개의 문제 가지고 65분에 푼다면은 한 문제당 1분 15초당 풀면 돼. 그러니까 1분보다 약간 더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이상이니까 시간은 이론상 생각하면, 얼추 생각하면 꽤 있다 생각이 들지. 근데 그게 지문 읽고 ABCD까지 다 읽고 하는 생각이니까는 타이트할 수는 있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일단 이론상은 1분 15초니까는 그 이상 걸리는 문제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의 타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리터처,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이 중에서 뭔지를 이거를 좀 파악을 하면 오케이, 내가 더 슬로우한 영역이 어딘지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 끌어올려서 자 1분 15초 안에 푸는 거에다가 맞추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한 지문이 끝났을 때는 그러면 몇 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산을 해서 막 맨날 시간만 보고서 시험 보는데 막 오씨 내가 막 30초 늦었어, 막 30초 빨라, 여유 있어, 막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감을 키워야 돼. 그래서 프랙티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오케이, 내가 원래 페이스보다 얼추 맞는다 정도면 괜찮은 거야. 완전히 오프돼서 너무 느리다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전 시험에 가면은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면은 막 연락 한 문제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계속 그것만 잡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오바되네. 한 지문이 끝났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이게 내가 연습 때보다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안 돼. 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연습할 때는 실전인 것처럼 막 시간 재고 타이트하게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다가 실전에 가면 연습인 것처럼. 그러니까는 연습인 것처럼이 무슨 말이야? It's not gonna count. It's only practice. There's no pressure. What the heck? Whatever.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다 맞는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두 번째 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패시지와 question answering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의 그 메서드가 나하고 잘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방법을 하나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크게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리딩을 다 읽어, 패시지를. 그리고 문제를 공략하는 사람들. 디테일까지 다 읽으면서 거기서 뭐 큰 단어들이나 라인 레퍼런스 나온 것들을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냥 지문을 쭉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으니까 전체를 다 애널라이즈를 해서 메모리를 잘 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서 오케이, 무슨 키워드가 나온 얘기면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매치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Use that method.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고? 일단 문제를 먼저 봐. 그러다 보면 라인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놈들부터 풀어. 라인 뭐 25부터 28까지를 읽은 다음에 뭔 소린지 다시 해석한 걸 찾으세요. 이러면은 그 전을 읽을 필요도 없고 뒤를 읽을 필요도 없어. 그 문장 하나에서 답이 해결이 되잖아. 그런 문제가 한 두세 개가 나와, 패시지에. So get those out of the way first. 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라인 레퍼런스 문제만 먼저 푼다. 그러면 라인 레퍼런스 문제만 찾아가서 읽어. 그 읽다 보니까는 또 전체 얘기가 뭔 소린지 좀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여기저기 띄엄띄엄 이렇게 풀고 나머지 것들을 fill in the blank 하면서 풀다가 전체 패시지는 안 읽었지만 그냥 군형을 하나 맞추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저축률이 더 높고 시간 활용이 좋더라라고 결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 그냥 문제부터 점프를 해서 그냥 푸는 거지. 또 하나는 스kim through 해놓고 포인트만 쫙 보고서 그 다음에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사람도 있지.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야. 패시지를 쭉 읽으면서 첫 번째 센텐스만 있고 한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 센텐스만 있고 끝에 센텐스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뭐 however이라든지 in contrast라든지 despite the fact that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Because it's despite.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온 말이 답이라서 그거를 문제에 낼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키 프레이즈들, 키 월드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스킴하는 거야. So read those phrases and sentences really importantly and then rest of the sentences just kind of skim through.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 돌아가서 1번, 2번 이렇게 푸는 방법. 그 방법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어느 방법이 낫냐를 찾아서 그 방법이 적중률은 높은데 시간이 제일 덜 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팁이 있냐면 SAT를 풀 때는 스태미나의 테스트라고도 하거든. 토플, ACT 다 마찬가지야. 이게 엄청나게 초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4시간을 버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능력 평가니 아니면 체력 평가니에 대해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집중력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한 패시지만 풀어 이러면 전체 패시지 문제에서 뭐 한 개밖에 안 틀리나 시점 좀 많이 틀리면 2개 틀리나 어쨌든 운 좀 다 맞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패시지를 이 6개를 붙여놓잖아. 전체 시험 홀 테스트를. 그러면 안 그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내려와. 그게 정상이요. 왜냐면 한 개씩 풀면은 기분도 상쾌하고 프레셔도 없고 요거 하나만 풀면 집에 간대. 아니면 요거 하나만 풀면은 뭐 사탕 하나 준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풀기가 쉬워. 마음도 가볍고. 그런데 6개 풀어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돼. 자, 4시간 시험 봐. 이러면은 그러면 한 4배 힘들어. 그런데 실전 시험은 4시간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 그 팩트를.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만큼에 맞춰서 우리가 체력과 집중력 훈련을 해야 돼.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하나씩 지문을 나눠서 풀을 때의 틀린 점수를 본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통으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리딩 전체를 다 65분을 풀었을 때 전체 지문에서 몇 개 틀리냐, 그게 내 실력인 거야. 하나씩 따로 풀 때는 내가 연습할 때는 하나밖에 안 틀리거나 다 맞았는데 왜 실전에 가면 맨날 2-3개씩 틀려서 점수가 확 내려오지는 That's where you are. That's who you are. 그래서 통으로 연습을 하라.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면 전체 통이라고 하는 이 entire 시험은 뭐야? 라이팅 섹션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매트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4시간 15분 전체 entire 시험에 맞춰서 프랙티스를 하는 게 연습할 때 그렇게 프랙티스 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가서 막 지겨워 죽겠고 막 옆에 막 갑자기 애 보이고 막 옆에 봤는데 오씨 얼라 이뻐 시험 보는데 미치겠어 너무 이뻐 어떡해
나 내 시험은 망쳐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뭐 바보야 뭐야. 그러니까 집중력, 몰입도 그거는 체력에서 온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를 할 때 길게 계속하는 그런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SAT를 문제를 푸는데 한 번의 시간을 느렸던 사람을 갑자기 확 올려주는 어떤 마술 같은 팁은 없어.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코치는 해줄 수 있어. 근데 I can't go and take the test for you. You're the one who's gonna go and take the test, right? 그러니까는 지금 연습을 몇 번을 해야 돼? 한 솔직히 나같이 미친 사람 스타일 기준으로는 한 패시지 100개 정도는 최소한 70개는 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더 세이프 하려면 패시지 한 100개는 풀어야 좀 프레퍼레이션이 됐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는 한 번 연습할 때 한 패시지씩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런데 진짜로 프랙티스 하는 거는 Saturday 테스트니까는 토요일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왕창 4시간을 몰아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얼마나 속도감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팁은 OMR 카드 갖고 자꾸 뭐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OMR 카드는 시간 절약은 두 타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지에다가 동그라미 낙서로 다 해놓고 답을 다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시험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남을 수 있으면 한 방에 옮겨도 돼. 그러니까는 시험지 놓고 한 방에 그냥 딱 놓고서 쫙 옮기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럴 때 실수가 나오면 밀려 이게 OMR 카드가. 그럼 바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대로 놓고 손들어. 시험관 선생님한테. 시험관 선생님이 엄청 나쁜 사람이, 그냥 컨디션 되게 안 좋은 사람이 걸리면은 you just screwed. 근데 웬만한 그 모니터링, 프락터링을 좀 해본 선생님이 오면은 손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무슨 경찰한테 수갑 채워서 잡혀가는 사람처럼 나 아무 무기가 없어요 하고 손 딱 들고 있어. 그리고 이 시험지 봐주시라. 근데 내가 시험지를 다 썼는데 마지막까지 다 체크인하고 나니까 밀렸는데 혹시 애들 다 나가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을 때 제가 이 답만 옮겼을 수 있는, 선생님이 보시는 앞에서 문제지는 갖고 가셔도 된다. OMR 카드 망친 거와 새로운 OMR 카드를 놓고 옮길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라고 책에 나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그 책에 나오는 걸 듣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there's some chance they're going to allow that to you. 그런데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몰래 막 빨리 지우고 막 연락하고 있다 선생님 보면 너 뭐야 시간 오버됐는데 왜 아직까지 뭘 쓰고 있어? 종이 뺏어가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전체 스코어가 취소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실수 안 하는 게 낫지. 그것도 많이 훈련을 해서 그냥 딱 착박히 놀듯이 딱 하는 게 낫지. 만약에 실수가 나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OMR 카드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2, 3분을 남겨놓고 한꺼번에 필링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하나 풀고 하나씩을 이렇게 옮겼어도 돼. 그래도 밀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번호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 습관이 돼야 돼.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한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 3-4개 풀고 3-4개 옮겨 쓰고 다음 장 넘겨서 다음 페이지 또 3-4개 풀고 3-4개 옮겨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나 하나만의 습관이 돼야 돼. 연습 때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험 날 가가지고 문제지에다 와장창 풀고 그다음 이렇게 옮기는 놈은 없잖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요일인데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진짜 나도 고생이 많다. 하지만 아파가지고 비디오 찍는 거를 그냥 좀 몇 개를 건너뛴 관계로 주말에 나와서라도 따라잡아야 돼.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이 밀렸으면 어떻게 해? 그냥 건너뛰는 건 없어. 자기의 휴식 시간 뭐라도 갖다 바쳐서라도 캐치업 해야 돼. That's my responsibility.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아팠으니까는 봐주세요 하고 넘어갈 건 아니야. 아팠으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쉬어. 하지만 eventually you're gonna have to catch up. Be responsible. 난 다음 시간에 올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바이바이.